그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러시아에 대한 입장은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어떤 수준인가요? 이제 사실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민족적으로는 거의 구분이 안 돼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제 첫 반응이 뭐냐면은 정말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뭐 아규멘트도 있고 뭐 이런 건 있지만은 그렇게 크림을 갖다가 전격적으로 병합을 하고 동부 지역에 이제 그 알바키 이제 분쟁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할 거라고는 정말 몰랐다는 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첫 반응이고, 그래서 두 번째 반응은 그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을 깨달았다. 우리가 그동안은 뭐 러시아 같은 슬라빅이고 같은 형제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동상이몽이었다. 우리하고 러시아는 우리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정말 우크라이나 어떤 그 정체성을 깨달았다는 거고, 그 세 번째는 그렇다고 우리가 러시아만큼 군사력으로 우리가 뭐 대갚아 줄 수는 없는 거고, 우크라이나가 정말 잘 돼가지고 러시아한테 좀 정말 보라는 듯이 국가 발전을 이루는 게 우리가 러시아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그 안갚음이다. 그런 세 가지 반응을 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그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두는 수준인지 아니면은 뭐 국가적인 병합인지 좀 어느 차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영향권이 이제 첫 번째 목표 같고요. 러시아가 사실 뭐 우크라이나를 갖다 전체를 다 이제 병합을 해도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예, 또 하나는 그 러시아 어떤 제도에 대한 매력이 없어요. 아직도 이제 러시아가 어떤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걸음마 단계거든요. 러시아의 영향권 하에 두는, 특히 이제 외교안보에 대해서는 외교안보 주권은 러시아한테 맡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목표로 보여지고, 이제 발틱 3국인 이런 데부터도 또 단계적으로 분명히 이제 클레임을 해갈 거다. 그런데 이제 첫 스텝에서 꼬이니까 푸틴 대통령도 상당히 좀 당황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번 사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때문에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의 어떤 일탈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99년도 이제 푸틴 대통령이 총리 되자마자 우리로 말하면 이제 동아일보, 조선일보 같은 데다가 이 대자보 정도를 해가지고 러시아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장문에 이제 그 글이 나온 걸 봤는데, 그때 봤더니 이제 깜짝 놀랄 얘기들이 러시아는 그 제국이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국가 자체가 금수저가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한 20년 넘도록 집권하면서 이 차곡차곡 그런 그 나름대로 본인의 어떤 그 로드맵을 갖고 제국의 부활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좀 준비를 해왔더랬고, 그래서 이제 푸틴 대통령의 이제 개인적인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 제국에 대한 그 열망, 제국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대통령 개인의 그런 뭐 좋게 말하면 애국심이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이제 지나친 그 민족주의, 러시아 우월주의 이런 것도 굉장히 작용을 했죠. 러시아 입장을 좀 되짚어 본다면 현재의 전황이 지금 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지 아니면은 조금 더 딜레이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전혀 지금 계획하고는 안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원래 생각하는 거는 이게 3, 4일 정도에 초단기전으로 끝나고 이제 치고 빠지겠다는 이제 전략과 전술이고, 또 지금까지 러시아가 이제 그런 걸 좀 성공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세 가지 이제 오판을 했다는 그 지적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푸틴 대통령 본인에 대한 능력, 그리고 러시아 군사력에 대해서는 그 과대 평가를 했고, 그리고 서방이 저렇게 빠른 속도로 초강도의 어떤 경제 제재를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걸 서방의 대응 능력에 대해서는 또 이제 과소평가를 했고, 또 우크라이나 저 뭐 오합지졸 같은 거 그죠? 자기들이 뭐 이런 막강한 군사력 가면은 한 3일이면 충분히 이제 끝낼 수 있어. 우크라이나 어떤 그 저항 능력, 군사력에 대해서도 과소평가했다는 겁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뭐 러시아군이 이제 진주하면은 해방군으로서 굉장히 박수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했는데, 러시아 국민들 뭐 할머니, 소년까지 나와가지고 결사항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오판이 지금까지 어떤 그 사태를 갖다가 상당히 좀 악화시킨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좀 전개될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보자면 전면전으로 치닫는 이 전쟁은 좀 어느 정도 기간까지 이어질 거라고 평가하시나요?
뭐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이제 러시아가 미시적인 전투에서는 뭐 조금 러시아가 이제 성기를 잡았지만 러시아 군사력에 비해서는 좀 퍼포먼스가 좀 좋지 않다. 동시에 이제 또 지금 하루에 전쟁 그 비용이요. 뭐 외국에서 이제 잡은 거 보면 한 200억 불에서 250억 불을 보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국방비가 1년에 500억 불인데 국방비 절반을 갖다 하루에 이게 좀 투입한다는 게 이게 러시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이제 지금 그 병력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재반 사정에 봐서는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5개 이제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단기전으로 끝날 거다. 두 번째는 좀 장기전으로 갈 거다. 세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말고 또 몰도바니 발틱 3국을 통해서 더 확전될 거다. 네 번째는 이제 외교적인 그 해법,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거다. 다섯 번째는 이제 푸틴 대통령 자체가 이제 축출될 거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장 큰 변수가 이제 수도 이제 키이우를 갖다가 러시아가 이제 총공세를 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리더십을 이제 확실하게 컨트롤해서 항복을 받아내서 그래야 이제 출구 전략을 세우겠다는 게 이제 플랜 B 같은데, 근데 이것도 뭐 군사 전문가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가전이 들어와 버리면은 더 이게 장기화 된다는 거고, 군인과 지금 뭐 국민 모두가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결사항전을 하는데 키예프 지리도 잘 모르고 또 병력들이 별로 사기가 없어요. 자기들이 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우크라이나까지 왔고 왔더니 이게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고, 사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에 다음은 친척이고 친구고 인척이고 그런 관계, 이게 타겟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뭐 병참 보급도 넉넉지 않죠. 우크라이나는 너무 잘 싸우고 있지. 설사 이제 러시아가 이제 수도를 장악을 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항복을 받아내도 우크라이나는 분명히 또 저항을 할 거다. 다른 그 서부 지역에 가서 또 이제 임시정부를 만들든지 해서 끝까지 이제 게릴라전, 저항전을 갈 거다. 그게 장기전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가 먼저 파산을 해요. 전쟁도 돈인데 러시아는 지금 뭐 돈출 뭐 금융 제재 받아가지고 다 지금 동결됐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 지금 뭐 50% 70% 이제 다 평가 절하됐죠. 또 러시아는 이게 좀 제조업이 튼튼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외국에서 공산품들을 이제 수입을 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면 물가가 막 그 천정부지로 솟는 거고, 뭐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뭐 전투까지 이길지 모르지만은 국가 전체가 지금 그 바닥 나고, 또 그런 상황에 가면은 우크라이나한테도 바람직하지 않은 게, 그러면 이 민간인 그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질 테고, 또 서방이 지금 경제 제재를 가했지만 서방도 데미지가 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장기전으로 가는 거는 모두한테 불행한 시나리오다. 또 한 번 더 과감히 전망을 하자면 이 3월 하순이 이제 데드라인 같아요. 러시아가 이제 군사적인 데미지를 너무 많이 입었고, 또 러시아의 지금 군사력 갖고는 수도를 점령할 가능성도 별로 없고, 경제적으로 그의 바닥이고, 거기에 반해서 지금 국제사회는 너무 잘 단합되어 있고, 또 우크라이나가 이제 눈물겨운 항전을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된다, 뭐 세이브 디 우크라인 해가지고 그런 그 국제 여론도 엄청나잖아, 그죠? 결국은 이제 서방에서 그런 지원이 있기 때문에 더 용기와 소신을 갖고 이제 항전을 할 수 있거든요. 러시아가 더 이제 군사적으로 강하면 강할수록 서방의 또 군사적인 지원, 또 경제적인 지원도 강화되기 때문에 이 군사적인 솔루션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3월 하순이 이제 좀 하나의 서로 간에 이제 컴프로마이즈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또 하나는 이제 3월 하순이면은 이제 라스푸티짱과 이제 그런 그 우크라이나의 이제 해빙 기간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엄청난 그 평야인데 그때 되면 땅이 녹아버리면 이제 탱크가 막 기동을 못 하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건 우크라이나의 금년에 해빙기가 빨리 왔어. 그래서 많은 탱크 장갑차들이 그냥 지금 막 진흙하고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뭐 그런 그 기상적인 요건, 그리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그 요구 조건을 상당수 수용하겠다고 그래요. 이런 거 보면은 적당히 이제 좀 페이스 세이빙 해서 3월 하순에는 좀 출구 전략을 하는 게 맞는데, 이제 변수가 있어요. 변수는 뭐냐면은 그 누구도 러시아가 모든 사람의 미국을 빼고 모든 사람의 나토까지 예상을 깨고 전면전 할 줄 몰랐다 이거야. 그거는 뭐냐면은 최고 이제 의사결정권자가 이제 푸틴하고 이제 소수의 이제 뭐
권력 엘리트들인데 합리적인 결정을 안 한 거다 이거죠. 끝까지 가자, 갈 때까지 가자 해서 강대 강으로 가고 뭐 핵무기 얘기까지 나오고 원전까지 뭐 폭격하고 점령하고 그래서 이제 제일 큰 변수는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 엘리트들의 이제 의사 결정을 합리적으로 정상적으로 할 거냐. 두 번째는 정말 이제 푸틴이 이제 갈 때까지 가자 해가지고 핵무기 같은 거, 생화학 무기 같은 거 이런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냐. 이제 세 번째는 또 서방의 이제 지원 여부죠. 서방이 지금 이제 군사적인 면에서는 딱 선을 긋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더 뭐 3월 말까지라든지 더 좀 버텨줘야 이제 푸틴도 이제 손 털고 이제 그 협상도 하고 양보도 할 텐데 얼마만큼 저 버티는가. 특히 이제 수도 키이우를 좀 3월 말까지 조금 더 연장해서 사수할 수 있느냐.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이제 중국이 변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2월 4일 날 그 북경 올림픽 때 중국하고 러시아 이제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장문에 이제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죠. 찰떡궁합을 이제 과시를 했어. 그 러시아는 뭐 대만 문제를 포함해서 중국 입장을 충분히 서포트하겠다. 또 중국은 뭐 러시아의 그 안보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표명한다. 그 이제 시진핑도 이렇게까지 장기전으로 갈 줄도 몰랐고, 뭐 아마 이제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당혹스러울 텐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중국에 대해서 이제 군사 지원해달라, 경제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그 SOS를 쳤다. 미국에서 이제 그런 걸 흘렸고, 중국에 대한 이제 경고를 보내고 있거든요. 중국이 과연 러시아를 갖다가 편을 들 거냐, 아니면 중국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선을 끌 거냐. 그래서 중국이 정말 또 러시아 편을 든다면은 이게 이제 러시아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좀 강화되니까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서방이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 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제재까지 이제 반영이 된다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상당히 심각한 이슈가 돼서 그 네 가지가 이제 좀 변수가 되는데, 정상적이라면은 저는 뭐 3월 하순이면 이건 어떤 식이든지 우선은 휴전을 하고 협상을 해서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